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광주 교육을 이끌고 있는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년 초 바쁜 일정 중에도 대담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매일신문 독자들에게 2021년 새해 덕담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광주매일 TV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에는 신축년 흰소해라 하니까 흰소처럼 우직하게 또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계가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광주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020년 어떤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예, 참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어려움이 많은 코로나19 상황이 닥쳤어요. 그래서 작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참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어려운 한 해였지요. 그렇지만 이제 뭐 예상도 못하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개학도 못하고 연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등교하지 않은 속에서 원격 개학을 하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회가 많이 변한 것처럼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를 했어야 하고 또 지금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교직원 모두가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선생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해보지 않았고 준비도 안 된 원격 수업을 해오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참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학생들의 배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또 나름대로 좀 안정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해보는 원격 수업이었지만 선생님들께서 참 어려운데 저희들이 시설, 환경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여하고 지금 모든 교실에 이제 원격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무선 인터넷망도 지금 만들었고 선생님들 6,400여 명에게 교원 정보화 기기, 최신 정보화 기기도 제공하고 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이 스마트 기기를 4,800여 대 대여해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애들에게는 뭐 통신비도 지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참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수업 내용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자료로 올리고 제공을 하고 활용하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초등 온라인 지원센터를 두어가지고 400여 개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려서 7만여 명이 활용을 했고요. 또 이제 교원단체와 협력해서 함께 우리반닷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우리반닷컴의 콘텐츠를 거의 저희가 1,000개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3만여 명이 활용을 했고요. 어떻든 저희들이 학생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했고 특히 중등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 지원단을 구성해서 원격 수업 지원만 한 게 아니고 찾아가는 연수 380여 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참 어렵지만 교육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잘 이렇게 극복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지난해 광주 교육의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감염병 예방,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잘 지켰다. 이렇게 자부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만도 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게 어떻든 이제 그 방역 당국과 협조도 하고 우리 교육청 안에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췄어요.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감염병 관리반을 두어서 또 이제 뭐 보건, 급식, 또 학사 운영까지 잘 꼼꼼하게 살피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아무튼 그 학생들의 감염은 저희들이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만 해도 학생 감염이 아주 적었는데 연말 3차 그 확산 시기에는 학생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학교 안에서의 감염은 뭐 전무하다시피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대면 비대면이 막 교차되는 속에서 어려움은 많았지만 그래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참 학습 지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 하는 것이 성과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 계획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 교육을 도입하고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청의 기후 협력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후 환경 협력팀에서 환경 교육도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육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우선 학생들의 건강, 안전, 복지 여기에 대한 참 우려가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력 격차도 또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해소하는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게 이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래서 이제 학습 지도와 복지를 좀 연결하는 학습복지 통합 지원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여러 그 위센터나 마음보듬센터나 복지 정책과 기초학력을 연결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맞춤형 학습 지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와 함께 이렇게 해 가려고 계획하는데요. 우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광주만의 독특한 그 진단 방식, 진단과 또 향상도 검사, 또 보정 자료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좀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 언어, 한글과 수리력 책임 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학교와 좀 연결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다문화 지원 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계획하고요. 또 배움이 좀 더딘 아이들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 중이나 방학 중이라도 학교에 등교해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광주시 교육청의 다양한 계획 등이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올 한 해 그중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교육 정책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 그리고 위기 학생에 대한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학력 격차의 해소 이게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서 우선 방역과 학생들의 안전을 연결시키는 안전망을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방역 안전망, 복지 안전망, 또 심리 지원단, 그 학생들의 마음을 지원하는 위기 학생 지원의 심리 지원단까지 운영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야 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수업과 평가에 대한 연구와 지원 이걸 위해서 애를 쓰는데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스쿨과 연결해서 광주형 스마트 스쿨이라 할 수 있는 이음 학교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음 학교는 뭐 과거와 현재를 잇고 교과와 교과를 잇고 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을 잇고 또 학교와 마을을 잇고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첨단 교육 기자재를 활용해서 아이들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적 운영을 하는 이 이음학교, 미래 이음학교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걸 운영하고 또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스쿨 이것은 이제 전면적인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친환경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선도학교를 운영해서 공간 구성을 새롭게 하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참여해서 주체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이제 친환경 미래학교를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최첨단 교육 기술을 접목해서 미래교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이제 이 미래교실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최첨단 기자재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미리 체험해보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또 기후 환경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구성한 기후 환경 협력팀을 잘 가동해서 위기 대응,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저희들이 이건 아무래도 환경 교육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실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드는데 저희도 함께 해야 하니까 학교 햇빛 발전소와 에너지 전환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광주가 문화중심 도시로 나가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문화예술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학생 예술 놀이터를 개관해서 지역사회 문화예술인과 협력하고 함께하면서 상설 체험교육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올 한 해 역점 교육 정책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좀 와닿습니다.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미래 인재라고 그러면은 다들 조금 용어는 많이 접촉했겠으나 개념이 좀 멀리 있다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저희는 미래 사회에서는 과거식 지식과 기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 미래 사회는 어떻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다양하게 사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미래 인재다. 이런 입장에서 지식과 기술의 지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제 해결하고 다양하게 사고하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사고라든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체험 중심의 이제 교육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가꾸고 꿈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미래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이음 학교나 또는 친환경 미래 학교나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최첨단 교육 기자재들을 활용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을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에 이제 중점을 둘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공간 구성도 그렇게 하고 최첨단 기자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고 또 실천하고 해보는 이런 경험, 체험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공동 교육 과정도 개발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미래형 정보실로 해서 금년에 이제 24개 학교에서 차츰 확대해서 48개 학교까지 금년에 12개로 시작해서 이제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이제 48개까지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어떻든 우리가 인공지능 체험센터도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3D 프린터나 드론,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VR 또 최신의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센터를 두어서 학생들의 체험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감님 이렇게 취임 이후 특히 그 5.18의 전국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올해는 5.18 전국화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참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다시피 하는 5.18 교육의 전국화 나아가서 세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에서 5.18 기념 주간을 운영하고 또 17개 시도 다른 지역에서 교사들을 초청해서 연수도 하고 학생 초청해서 체험 학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라 그걸 못하게 되니까 매우 당황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 선생님들도 그렇고 5.18 민주화 교육 전국화하는 데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도 매우 유효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금년에는 이제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와 5.18 사이버 기념관을 구축해서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자유롭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작년까지 5월 강사단을 파견했는데 5월 강사단이 대면 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5월 강사단도 협의를 했는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서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과 병행해서 이렇게 전국에 많은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작년에 시범적으로 몇 가지 해봤는데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처럼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게임 체험 학습 이걸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학술대회도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5.18 교육 포럼 국제학술대회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과 광주 교육 가족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는 참 그런대로 뭐 아주 잘했다 하기는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도 작년의 경험을 비추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희국 교육감님으로부터 광주 교육의 방향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의 경륜과 열정을 토대로 올 한 해 광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